북막 멀고도 고적한 곳은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사건의 틈을 메운 소설입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역사를 거대 담론이 주목하는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책 펴면 쭉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있지 개개인의 이야기가 없어. 따라서 역사는 개인의 삶이 복원될 때 이 중간중간 부분을 개인의 삶으로 복원해 줄 때 진정한 의미의 역사 연속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개인적 삶 둘 다 이야기해야 진정한 역사가 된다. 소설에 등장한 이 소설은 역사적 사건 밑바닥에 잠재해 있는 개인의 삶을 복원하려는 인물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삶을 복원하는 인물들이 목적이 우리의 행위를 복원해서 역사의 흐름을 채워 넣겠다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채워 넣어야 돼. 소설에 등장하는 산천에 대한 묘사와 인물에 대한 언급은 개인의 삶에 주목하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일까 찾아서 체크해 놔야지. 청년의 등장은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려는 시도로 연계됩니다. 청년이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려 하는구나. 청년과 노인의 만남으로 인해 역사적 사건에서 배제된 개인의 사연이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의 배제된 개인의 사연은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할 거예요. 노인과 청년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침묵과 대화를 통해 힘들게 들춰지는 것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전쟁과 개인의 정념을 억누르는 인습 등이 역사를 구성하는 거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이 별의별 일은 거대 사건에 의해 훼손된 개인의 삶이다. 이 별의별 일을 노인이 청년한테 해줄 거예요. 개인의 삶이 역사적 사건에서 소외되었다라는 점은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사건 찾으라고 했는데 전쟁이구나. 6.25 전쟁이겠지. 시험 범위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해 얘기하는 소설이 없어. 전쟁 이후의 이념 차이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대부분은 너 빨갱이지라고 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할 거야. 희생의 전모는 그 다음 세대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로 나타난다. 분명히 전쟁으로 누군가 희생당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거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노인이 겪어본 거를 겪지 못한 청년한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따라서 청년과 노인이 시도하는 합장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무덤을 합장할 거거든요. 개인의 삶을 복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역사를 구성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얘네가 하려는 합장은 개인의 삶을 복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역사를 구성하려는 행위다. 노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몇몇 단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부모에 관한 사연이다. 노인은 증언을 통해 청년의 부모에 대한 사연을 청년에게 이야기해준다. 청년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담한 단체의 활동에 연루되어 이념 대립이 첨예한 전쟁 상황에서 희생된 인물로 보입니다. 과수댁이었던 청년 어머니는 청년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당시의 인습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 인물. 어쨌든 청년의 아버지, 청년의 어머니 둘 다 전쟁으로 희생당한 개인. 청년의 아버지의 희생은 전쟁을 야기한 이념의 대립을 환기합니다. 전쟁이 야기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청년의 아버지가 희생당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청년의 어머니도 희생당하는 거겠지. 어디 있냐? 청년 아버지에게 개인사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누락되어 청년에게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네 엄마 아빠가 어땠는지 몰라.
따라서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 누락된 개인사를 회복하는, 복원하는 행위다. 그런데 노인과 청년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 합장을 치를 수밖에 없어. 아직까지 이념 대립 차이로 인한 것들이 남아있는 세상이죠. 개인의 희생을 야기한 비극의 원인이 여전히 현실 상황에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 합장하는 것은 역사가 세대 간의 기억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몰랐던 청년이 과거 사연을 알게 되었잖아요. 노인은 청년 아버지의 삶을 청년에게 전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죽음 이후의 모습을 담담하게 토로하는 것은 이러한 노인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오, 나는 할 거 다 했어. 청년의 꿈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역사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청년의 꿈 속에서 고적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산천과 이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말들, 따그닥따그닥, 동적인 이미지는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삶의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합니다. 고적한 이미지의 산천과 이에 대비되는 말들의 동적인 이미지는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삶의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다음 위로 올라올게요. 영속적인, 영원히 이어지는 변하지 않는 산천의 모습과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이 조우하는 현실을 청년은 합장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만, 멀고도 고적한 곳은 역사의 빈틈을 채웁니다. 합장이라고 하는 개인적 행위를 통해서 됐을까요? 네. 엄마가 유언을 남겨서 합장해라 아버지하고, 그래서 고향에 어머니 반지를 들고 내려온 거지. 누구누구 찾아가라.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해줄 거다 라고 해서 와 있는 상황인 거죠. 죽은 다음에 저는 수목장 생각해 봤거든요.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 너무 좋잖아. 이렇게. 그 수목장이 처음 있었을 때라고 해서 모르는데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한 1,000만 원 넘더라고. 싼 게 됐어. 죽어서까지 돈 쓰고 있어. 전 나중에 제사상에 떡볶이 올려달라고 그럴 거거든. 맥주? 그래요. 좋아하는 거 올리면 되지 뭐. 어때? 청년은 넙죽절을 냈다. 당황한 노인이 하면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고개를 넘기는 청년을 말합니다. 미시든가? 저는 감나무집 하며 그 사이를 떼는 기침을 하는데 뭔가 끌어올라 온몸을 훑고 터져나오는 듯한 기침 속에서 노인은 간신히 중얼거린다. 거의 죽기 전인 것 같아요. 알겠소. 어디서 본 듯하더만. 노인은 요강을 끌어다 면뭉치에 가래를 쏟아냈고 진정하려는 듯 벽에 비대어 발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자네가 찬식이 자제란 말이지. 찬식이, 돌아가신 아버지. 왜 돌아가셨는지는 앞에 이유가 나와 있었죠? 네. 쏙 뺐구만. 그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나? 청년은 고개를 누그러뜨렸고 쉼을 쉬었다. 사흘 전에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한참 기침을 터뜨리고 그분을 꿈에 보이더니 어떻게 장례는 치렀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노인은 청년의 아버지와 청년의 어머니 둘 다 아는 사람이야. 청년은 미닫이 밖으로 고개를 들렸다. 모셔왔습니다. 안으로 모시게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에다가 시신 끌고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화장한 것 같다. 노인은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고무개를 끄덕였고 청년이 라면 상자를 윗목에 놓자 멍하니 지켜보던 노인이 말했다. 답답하다. 노인의 눈이 그늘 속에서 반짝였다. 옷을 일어나서 옷을 입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보고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서 한참이나 생각을 했었다. 어머니의 그 유골이지만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청년의 어머니에게 이해를 갖추는 것 같다.
임종 때 무슨 말 없으시던가? 까막골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과의 합장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선생님에 관해서도 얘기 들었고요. 그냥 배 선생님 찾아가라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그럴 테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로 역사의 일종의 공백 같은 거지. 역사의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를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녁 들어갈까요? 밖에 있던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기 오늘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보다 좀 나갔다 올 일이 있어. 아유, 당신 수삼 다려놓은 거나 마시고 나가셔요. 알았어. 노인은 두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일어났다. 자, 가보세.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섰다. 이제 큰 따옴표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 소설은 서술의 형태가 인물의 대사를 직접 인용하지만 인용 부호는 없구나. 주인공이 청년 노인인데 나라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3인칭이구나. 그런데 어때요? 주로 청년의 입장에서의 노인을 바라보는 게 많아. 그래서 이 소설은 청년이 초점 화자구나.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는 사람은 노인이다. 라는 것들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이리로 가세. 동네 것들 만나면 번거로우니까. 라면서 합장을 하기 위해 그러려면 어떻게 아버지가 묻혀있는 묘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 다른 애들이 번거롭다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이념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겠지. 동네 것들이 분명히 어떻게 아버지를 희생시킨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팡이로 돌담이 둘러진 왼편의 놀두렁을 가리켰다. 저기 쓰잘데기 없는 나무를 보게. 노인은 논두렁 곁에 개울가로 무성하게 자라 통행을 방해하는 아카시아 덤보를 지팡이로 쳤다. 개울 위로 붉은 흙과 돌더미가 드러난 척박한 야산이었다. 아까 앞에 지문에서 산의 모습, 자연의 모습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 일단 체크해 놓고 낙엽송이며 회나무며 솔도 많았건만 과거에는 산골이 심런허이 산이 많이 훼손당했어. 청년이 노인의 말에 동의했다. 전방에는 아예 산이 주저앉아 버린 데도 있습니다. 산의 맥이 끊기면 안 된다는데 여기에서의 산의 맥은 뭐겠어요? 역사의 흐름인 거지. 역사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려면 개인의 이야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위로 오를수록 노는 없어지고 등성이를 깎아서 일군 밭이 층계처럼 나타났고 밭이 끝난 곳엔 아카시아 덤불이 끝나 있고 실오라기 같던 물줄기도 땅 아래로 숨어 들어가 있었다. 축축한 땅 위에 썩은 나뭇가지와 함께 물때가 푸른색으로 덮여 있었다. 그냥 눅눅한 산속의 이렇게 늪지대 같은 데야. 내 몸이 이러니 어디 돌볼 수가 있겠나. 무엇을 돌볼 거야? 청년 아버지의 묘를.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밭고랑 위에 바싹 붙어서 땅이 겨우 알아볼 만큼 진짜 이렇게 평지인데 살짝 올라와 있는 요런 데야. 그 위에 때를 입혔던 흔적이 보인다. 잔디를 좀 붙여놨지. 풀이 흉하게 돋아났는데 드문드문 불꽃이 섞여 있었다. 멀뚱히 서 있는 청년에게 노인이 말했다. 뭐해? 인사 올리지? 너무 속상하지 않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뭘 잘 아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묘자리가 너무 초라해. 붉어진 눈으로 노인은 코를 풀었다. 누구의 눈이 붉어져 있어? 노인이 과거의 사연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프고 애틋한 사건이 떠올라서 그랬겠지. 청년은 못내 어색한 형상으로 삼배를 올리고 풀 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렇잖아도 영 소식이 없으면 내가 이장하려 그랬어. 너머에 맞춤한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는 물이 나서 못 써. 묘자리에 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 같네요. 나도 저기쯤 자리를 잡으려고. 노인이 웃었다. 끄트머리에 짧은 기침이 잠깐 잇따랐다. 어떻게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죠? 스스로 어떻게 이미 오래 살 날이 남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앞에 지문에 있었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연을 청년에게 전달해 주는 게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하니까 노인이 자네 모친이 먼저 가시다니 자네가 이렇게 장성하고 여기 찾을 동안 온갖 사연이 많았을 것이네. 세상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요즘은 왜 이렇게 생각이 뒤숭숭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별의별 일은 역사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적인 사건들, 하지만 기록되지 않고 잊혀져 있는 사건들. 천상묘를 파야 되겠군요. 아유, 반나절이면 2장까지 끝나. 처음엔 나 혼자 밤에 묻었으니까 밤에 사람의 시신을 묻었다? 몰래 묻었었다는 이야기인 거지? 밤에요? 그렇지. 자네 붙인 시신을 내가 아무도 몰래 수습해다 묻었어. 나중에 다시 입관시키느라고 고생했지만 일단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돌아가시자마자는 몰래 땅 파서 가매장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관 짜서 와가지고 다시 파서 관에다가 넣고 다시 묻어놓은 거야. 그래서 고생했다라는 거지. 지금도 동네 것들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몰래 했을 거야. 언덕 위에 들판과 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자연의 모습 주목하라 그랬죠. 숲 위로 지붕이 돌려 보였었는데 일자 기와집이 한가운데 보이고 높다란 나무가지가 있고 시선을 주고 청년이 말했다. 저기가 감나무집입니까? 자네 모친의 시가였소. 깔끔한 분이셨지. 두 분의 고향은 아니네요. 내 고향도 아니야. 아주 옛날에 내가 젊어서 학교를 해본다고 내려와서 주저앉았지. 자네 부친이 여기 온 건 일 때문이었어. 일단 새로운 정보가 또 나타나죠. 청년의 아버지, 청년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노인. 전부 다 이 마을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대대로 내려오던 사람들은 아니야. 노인이 혀를 찼다. 내가 그렇게 말렸지만 그 친구 잘못 어울렸어. 뜻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의 잘못 어울린 친구들은 이념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지. 술 먹고 도박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청년은 땅과 구별할 수 없을 비스듬한 묘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아버지의 묘에 관심이 있단 얘기죠. 그 녀석이 은근히 정분이 난 걸 나도 몰랐지. 어머님이 여길 떠나시던 얘기는 들었습니다. 새벽이던가 그이는 머리를 감추느라고 수건을 깊숙이 쓰고 있었어. 자네 부친이 그 꼴을 당하고 이틀만일 거야. 시댁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죽은 자는 언제나 젊고 살아당한 고초가 심하지. 아버지가 무슨 사연 때문인지 아직 나타나 있진 않지만 아무튼 불행한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결혼해서 혼자 살고 그 시댁에서 살고 있었던 어머니도 이제 시댁 어른들이 자꾸 눈치 주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맨날 옛날 사건 터지면 집안에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어. 이런 얘기 하듯이 하는 거죠. 청년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까지 재빨리 말했다. 내려가시죠. 어두우신데. 그렇지. 초롱초롱 나타난 별빛과 저녁 바람을 대하니 초가 흐렸다. 몇 번이나 밭고랑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자꾸 아버지의 묘를 쳐다보고 있죠. 예전엔 그 밭터가 뿡밭이었소. 그 녀석이 다쳐가지고 숨어 있었지. 총든 자들이 와서 잡아냈지. 이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건이 총든 자들, 전쟁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제 또 조금 정보가 나오죠. 이것저것 다 피해온 사람인데 우리네가 모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피해 살아왔어. 무엇을 피해 살아왔어? 이념의 대립을 피해서 살아오려고 했던 거지. 그들은 완전히 어두워진 신장로로 나섰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 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 무렵 여기는 쑥밭이 되었어. 나도 잃은 게 많지. 까마꼴도 저쪽 모랫말로 이사를 해버렸으니 남의 동네가 되어버린 셈이야. 두 사람은 고개 위에서 처마 끝에 달린 등이 흔들리는 걸 보았다. 마당엔 전깃불이 환히 비쳐있고 남자들의 떠들썩한 소리. 손님이 모여든 것 같다. 툇마루로 해서 조용히 들어갔지. 저녁상이 들어오자 노인은 아내의 만류에도 하고 술을 청했다. 취한 노인이 잠자리 들고 청년은 오락가락 시오리길 읍내에 나가서 한지와 송판을 사왔다. 합장을 준비하는 거지. 청년은 노인 옆에 나란히 누워 뒤척였는데 노인이 중얼거렸어. 아, 물소리를 들으면 잠이 오지. 왜? 물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듯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예, 도란도란 흘러가는 주막 앞에 시냇물 소리가 고즈넉하게 들려왔고 어쩌고 저쩌고. 청년은 아까 꿈 얘기 나온다라 그랬는데 자연과 그 속에 나타나는 말들의 모습이 있었죠? 청년은 꿈에 수많은 말의 무리가 구름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걸 보았다. 검은 말, 흰 말, 얼룩말, 팽팽한 궁둥이가 햇볕에 번쩍이고 끝도 없는 말발굽 소리가 귓가에 가득 찼다. 어머 세상에, 말들은 서로의 종에 대한 구별이라든가 꿈속에서의 말들을 차별 없이 그냥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네. 꿈속의 말들은. 말굽 소리도 멀리 가고 일렁이던 먼지가 아주 차츰차츰 가라앉았다. 망원경의 유리알을 통해 지평선을 나타났다. 꿈속에 이 젊은이, 청년이 망원경을 통해서 저쪽의 말들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장면. 꿈속에서 꿈을 꿨다는 거지. 숫자와 좌표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아, 밑줄, 사방 어디나 똑같은 산천이었다. 자연은 늘 그대로였지.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왔었어. 인기척 없는 들판을 바라보니 초조한 한달이 났다. 다시 말은 달리고 들판이 보이고 하는 장면을 거듭 꿈꾸었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말은 끝없이 달려가고 그거를 바라보는 청년은 초조해서 안달이 나고 이러한 상황이죠. 밑에 나와 있는 23면 확인하러 갑시다. 환상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려는 청년의 무기력? 아니요. 이야기 다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개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거지 현실을 회피한다, 무기력하다? 아니지. 꿈속 장면마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장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 그냥 묘사해주죠. 상황을. 다양한 말의 빛깔을 제시해서 괜찮아. 청년과 노인의 갈등? 그럴 리가. 초조한 심리를 제시하여 자신의 부모와의 재회를 기원하고 있다.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정적인 이미지와 산천. 동적인 이미지, 말 대비하여 부모의 사연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려는 청년의 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겪으셨었던 걸까? 그것의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야기죠. 22번 보러 갈게요. 나에 대한 거. 청년은 아버지의 묘지에 대해 무관심한테도 아니요. 자꾸 뒤돌아봤죠? 노인을 통해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 들은 적이 있으니까 노인 찾아왔지. 노인은 청년 어머니의 과거 행적의 연미를 나타낸다. 그렇죠. 청년 어머니는 노인의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시가에서 쫓긴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죽어서 쫓겨났지? 노인은 청년 부친의 죽음을 초래한 일에 동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몰래라도 끝까지 보살펴준 사람이지. 답은 3번. 24번 보러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합장이고요. 합장하러 청년이 내려왔지. 니은은 노인이 청년의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줬죠. 합장은 청년이 노인을 찾은 목적이다. 맞고. 수습은 노인이 동네 사람들 몰래 한 과거 행위. 맞지.
합장은 수습이 이루어진 곳에서 행해질 것이다. 아유, 여기는 못 쓰겠어. 절로 갈 거고 나도 거기에 묻힐 거야. 얘기했죠. 3번. 합장은 청년이 수습의 경위를 알게 된 계기로 작용한다. 합장하러 온 청년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시신이 어떻게 수습됐는지 알게 됐죠. 합장은 청년 어머니의 소망, 그렇지. 수습은 청년 아버지가 그렇게 급하게 묻혀야 했었던 비극적인 삶을 나타내주죠. 답은 3번. 밑에 나와 있는 25번 1분 드린다라고 하지만 딱 30초만 드릴게요. 시작! 네, 25번의 답은 3번. 흙과 돌더미가 드러나 있는 척박한 야산. 사내맥이 끊기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은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을 개인의 삶으로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현실의 역사인식을 상징적으로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그래서 3번 틀린 얘기. 됐을까? 네.